전환사업장으로는 SBS. 요즘에 제가 일하는 데는 조직쟁이실에서 있어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암 여성 비정규직 공동사업단 마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론노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기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 듣고 읽어온 TV, 라디오, 신문 재밌었나요? 일상에 밀접한 미디어, 요 미디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 그리고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암 여성 비정규직 공동사업단 어떤 곳이죠? 아직 모르셨어요? 네. 아하, 제가 이럴 줄 알고요.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예, 상암 DMC 여성 비정규직 지원 공동사업단은 제가 속해 있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비롯해서 8개의 기관이 모여 있고요. 작년에 상암 DMC에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하는 날 우리가 상암에 일하는 여성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해보자 라는 의기투합을 했고, 올해 초에 간담회를 두세 차례 하면서 정식으로 이제 발족을 한 거는 5월경에 발족을 했는데요. 목적은 상암 DMC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적인 고충들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여를 해보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준비를 했죠. 교육 사업, 상담 사업,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사업에 지장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 계획대로 다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정책적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공동사업까지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목소리이고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역량이 커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상암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내년의 사업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와,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모인 곳이었군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요? 에이, 연기라뇨. 사실 저도 배우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연기자도 미디어 여성 비정규직에 포함이 되나요? 글쎄요. 이건 우리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럼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방송은 많은 스태프들의 종합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려한 방송 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미디어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다는 의미죠. 그동안 미디어에서 수많은 노동 현안을 다뤘지만 정작 미디어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세상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게 업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야기를 또 다루는 것들은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이야기를 못 다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영상 특이점에선 특별히 미디어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상암 여성 비정규직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20 상암 여성 미디어 페어 어떻게 해서 기획된 거죠? 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서울시 서부권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작년에 서울노동권익센터랑 공동으로 상암 DMC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진행했었는데요. 네. 노동환경이 심각하다는 걸 좀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 자리에 모인 서울시 유관기관 8군데가 다 같이 이건 공동으로 함께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합의를 해서 화려한 이면 속에 숨겨진 그 미디어 노동자분들의 이면과 그리고 여성의 문제, 그중에서 프리랜서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고충들을 같이 좀 공감하고 나누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노동, 또 여성, 지역 이렇게 함께하는 행사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곳이 그 상암 DMC, 대한민국 미디어 중심인데요. 그 미디어 중심지로서의 그 상암의 어떤 지역적 특성, 규모 어떻게 됩니까, 박사님? 이 미디어 산업이 사실은 대단히 복합적입니다. 제작, 기획, 영상 그리고 송출 이런 전반적인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전에 약 100여 개가 넘는 미디어 관업 사업체가 있고 종사자 숫자는 사실은 프리랜서가
포착을 되지 않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KBS나 MBC와 같은 메이저가 아니더라도 공공부문에 있는 방송사에 무려 약 2만 명이 넘는 종사자가 일하고 있고 프리랜서는 적게 잡아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곳은 그 비정규직의 백화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저도 사실은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방송사라는 미디어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직접 방송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이라서 이제 계약직이라고 임시직이라고 포함되는데 거기엔 또 일용 시간제도 있고요. 다른 업체에서 계약을 통해서 인력을 제공받아서 일하는 이제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라 해서 이제 파견 용역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요. 어쨌든 1953년에 만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퇴직금, 최저임금, 연차 일하다가 다쳐도. 그런데 방송사에는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제가 이제 3분의 1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규직 3분의 1, 비정규직 3분의 1,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가 3분의 1 정도 있습니다. 3분의 1의 프리랜서 중에 약 5분의 4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5분의 4의 여성의 85%는 2030의 청년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2030 가장 그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자면 가장 저임금 그다음에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18년 정도 제가 노동 관련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어떤 공동사업단 노동 문제를 꾸리면 주로 이제 남성 중심,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특히 여성, 비정규직, 그것도 법률상 비정규직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프리랜서를 특히 이렇게 미디어 산업이 발전되는 서울의 상암 지역에서 한다라는 것은 이런 날이 왔을까? 근데 실제 오네? 이런 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여성 미디어 산업에 일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현실을 좀 알고 제도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방송사에서 뭐 때가 되면 특히 5월 뭐 노동의 어떤 계절이 오면은 그 특집 다큐 비정규직의 그늘 뭐 이런 식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내보내는데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멀리 갈 필요가 없거든요. 방송사 층마다 비정규직 여성분들이 계세요. 제 오늘도 저 머리 만져주신 코디 선생님들, 의상 준비해주신 선생님, 그리고 이 대본 만들어준 작가분들, 이 모든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또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지역적 특성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이 놓여진 현실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또한 고민하면서 다시 이제 정책적으로 또 할 일을 찾아야겠다라는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외국에서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고용이 안정돼 있지 않은 직급일수록 오히려 정규직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그게 또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호주하고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시간급으로 계산해서 일을 하는 비정규직들은 고용을 안정받지 못하고 퇴직금조차 없기 때문에 시간으로 일했을 때 시급을 예를 들어서 제가 정규직인데 10,000원을 받는다면 저희 연구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0%를 더 가산해서 주는 120% 이렇게 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상당수의 문제는 입금으로 해결할 수 있죠. 제도가 그래도 돼야 이게. 제도도 해결하고 입금도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요. 상암에서 일하는 미디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요. 과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 직접 만나보시죠. 패션 스타일리스트 보조원들이 유명 스타일리스트들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특별 근로감독을 신청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도 받지 못하면서 하루 11시간씩 주 6일 일하는 스스로를 청담동 노예라고 칭하며 개선을 호소했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당당하거든요. 저는 당당한데 이게 제가 이렇게 바꾸려고 나서는 게 제가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는 익숙해져 가고 있죠. 근데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갑을 정중에 정인 것도 억울한데 진짜 이런 기본적인 얘기도 마음껏 못한다는 게 사실은 정말 억울하죠. 억울하고 무섭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일할 때 보통은 10시간 이상씩 하루에 했던 것 같고 많을 때는 정말 뮤직비디오 촬영하거나 뭐 예능을 길게 찍는다거나 하면 24시간을 넘기죠. 막 1박 2일 넘게 촬영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일하고 저는 첫 월급은 40만 원이었고요. 네, 그 뒤로 6개월 정도 일하고 다른 팀으로 옮겼는데 그때는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 네. 어떻게 책정이 됐길래? 근데 사실은 이 후에 있는 계약 문제랑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이제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해주기 때문에 면접을 나가면 보통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그 신입한테는 40밖에 못 줘. 우리는 50밖에 못 줘. 근데 굉장히 또 업계가 좁기 때문에 뭐 이 실장님이 이 실장님 말고 한 달이 건너서 다 아는 구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문제 제기를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뭐 한 달 일하고 뭐 1년 일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때 그만두시는 분들은 나 다시는 안 돌아가 라는 마음으로 그만두시기 때문에 따로 본인이 힘써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어져 온 게 20년인 거고. 어떤 식으로도 굉장히 저 인터뷰가 처음이라서 내일 제가 어제 막 그 한 건의 광고 촬영이 끝났는데 제가 수중에 받는 돈이 사실 50만 원 정도예요. 그게 저희가 스태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어떤 근로계약서 없이 뭔가 프로젝트라는 명명 하에 그냥 건대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일이 많은 거에 비해서 되게 현저히 임금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 프로젝트는 얼마나 일을 한 거예요? 한 달 넘어가죠. 한 달 넘었는데 네, 그게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경력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올해 졸업해가지고 똑같이 상근을 해서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프리랜서가 어딨냐, 프리가 없다. 막내 작가에게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주지 않는 것은 프리랜서라는 명목하에 지금 방송사가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의 가치를 좀 인정받는 배우, 임금을 지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거는 최저시급이라도 저희가 최저시급을 계산해봤을 때 거의 3,000원대가 나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제가 40만 원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뭐 1,000원도 안 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최저시급 정말 우리가 밥 먹고 그러니까 편하게 밥 먹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많은 막내 작가들이 저임금으로 굉장히 많은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방송작가라는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 최선이 아닌 미래가 보이는 직업, 그리고 내가 꿈꿀 수 있는 직업,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디어 산업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었는데요. 마스크에 이제 고도까지 현실에서의 어떤 그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인터뷰 사례 내용을 좀 보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 사례가 이제 일반화 사례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요번에 패션 어시스트 조사를 했었는데요. 평균 97만 원, 월 평균 97만 원 나오고 12시간 정도 평균 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 5.5일이니까 6일 이상 일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평균 연령이 26.3세 여성이 95%가 됩니다. 거의 방송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는 여성 청년들을 착취해서 방송이 만들어지는 이 산물의 그림자 숨겨진 노동이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견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사람이 근로자냐 프리랜서냐를 판단하는 지표를 보면 저는 한 90%는 근로자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보면 내가 이 사업의 업무에만 일을 하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거 전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패션 어시스트는 다 6일, 5일, 2일만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간으로 봐도. 그리고 내 대신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지시 명령을 실장님한테도 받고 이 세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서울노동청에서 고용청에서 근로감독을 하게 되면 아마 패션 어시스트들은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 최저임금 위반 이런 모든 제반 법률을 지켜야 될 상황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소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도 약 20년 전쯤에 텔레비전에 처음 제가 얼굴을 내밀게 됐던 계기가 그 예능에서의 벌칙맨이었습니다. 그때 본 거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전기 안마라고 하죠. 이렇게 주먹 여기 이렇게 막 눌러서 연예인들 괴롭히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 장면을 찍으려면은 연예인들이 오기 몇 시간 전부터 그 촬영 스태프도 같이 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오후 4시 촬영이다. 그러면 저는 7시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버스로 같이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한 30분 정도 찍으려고 앞뒤에 4시간, 5시간 다 빼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분명히 보여지는 부분은 작지만 실제로 나 여기에 풀타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왜 나를 근로자로, 노동자로 인정 안 하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근로기준법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삶의 최저 기준선이라고 하는 최저임금이 현재 8,590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40시간씩 4주만 해도 160시간, 단순 곱하기만 해도 한 14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삶의 최저 기준선조차도 미치지 않는 이런 일을 시키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폭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빨리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겠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한 20년 전에 저희 현장을 보는 게 아닌가. 이게 좀 20년 전에 네, 그런 생각이 20년 들었습니다. 전에 저희 현장도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20년 전에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지금 2020년인데. 지금 최저임금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표준임금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서울형 생활임금. 그 양지연 센터장님께서는 지난해 이분들의 실태를 직접 그 조사를 하셨잖아요. 네. 또 느끼신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 결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좀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프리랜서 특히 종사자분들은 근로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로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는 근무 형태가 되게 포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으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네. 그 미디어 노동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 이런 전문가들, 비정규직 분들 집에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쓰러진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나오긴 하죠.
내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이게 지금 비정규직이다 보니 뭐 1년 단위 계약들도 있을 거고 개월수로다가 계약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고용 불안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동되는 삶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또한 계획한 삶을 살 수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한 임금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노후 보장까지도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다가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문체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약 23종, 방송사에는 6개 종류가 있습니다. 작가, 스텝, 제작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 표준계약서조차도 활용되지 않다고 있는 거죠. 임금 수준을 보면 이번에 EBS부터 저희가 공공방송의 임금 실태조사를 다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리포터가 98만 원 받으시고요. CG 하시는 분이 240만 원, 작가가 172만 원, 캐스터가 120만 원, 편집이 190만 원 정도 해서 과연 우리나라 공공기관 방송사에서 프리랜서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렇게 낮은 현실, 그리고 당연히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양지훈 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사회보험제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건 내가 일이 끊겼을 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폐지됐어요. 그러면은 소득이 없는데 그거 정말 가슴 아프다. 고용보험을 끊길지도 모른다, 이 프로그램도 오늘. 왜 그러세요? 근데 그랬을 때 실업급여를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받거든요. 두 가지가 한데 더 있는데 국민들이 모릅니다. 고용보험 혜택은 유급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세 번째가 육아휴직 출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프리랜서는 고용분한, 낮은 임금, 인격적 대우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밖의 노동, 노동밖의 노동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 서부권 여성 종사자 실태 조사에서 그 여러 가지 또 고충들 사례들을 수집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과 동시에 이제 가정생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결혼까지는 가능한데 출산, 임신을 하는 동시에 이제 고용 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기피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출산해서 육아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존의 돌봄 시스템, 그러니까 9시에 열어서 예를 들면 6시에 문 닫는 이런 돌봄 시스템 자체에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돌봄 시스템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있지 않고서는 육아를 하기 어려워서 뭐 가족 돌봄 쿠폰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산업 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 중 하나가 바로 직장맘으로서 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는 부분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변화 대책들이 있는지 그분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18년차 방송 작가입니다. 열심히 일한 모습 참 멋있죠? 저는 딱히 배워서 들어간 게 아니니까 작가실에 계속 남아서 글을 쓰다가 선배들이 퇴근을 하면 쓰레기통에 가서 버린 이면지를 갖고 와서 대본을 분석해서 우리 프로그램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약간 독학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 엄마는 책상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했어요. 이것 보세요. 유치원에 안 갈 땐 엄마 일하는 곳에 따라갔어요. 미혼인 작가들은 여행 가서 좀 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계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잖아라는 게 깔려. 프리랜서였던 엄마는 밤이나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거든요. 고령화위원회 위원인데 계속 그냥 20대 일단 모성권에 대한 배려를 못 받고 있죠. 모성권의 사각지대죠. 작가는, 방송작가. 단순하게 말하자면 출산 휴가에 대한 권리, 일가정 양립에 대한 권리,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이제 정규직이 된 엄마는 저녁 6시가 되면 달리기 선수로 변신해요.
빨리 가면 6시 40분, 늦게 가면 7시인데 오늘 좀 막힐 것 같아요. 엄마가 올 때까지 전 학원에서 기다려요. 친구들은 모두 집에 가고 원장님과 둘만 있어요. 빨간. 55분이면 6시 19분에서 55분이 안 돼. 엄마 왜? 지연아, 통화돼? 엄마인데. 지연아,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엄마가 많이 늦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원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전해? 엄마가 늦으면 사실 저도 힘들어요. 심심하고 배도 고프고. 무엇보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일단 지원이 이모를 급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예,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네. 급 밝아지셨죠? 들었죠? 급 밝아지셨어. 우유 따왔어. 포도랑 우유도 먹어. 드디어 엄마가 왔어요. 그래도 많이 늦었어요. 피아노 해줘. 피아노에서 배고팠어? 해야지. 엄마는 프리랜서였다가 올해 정규직이 됐대요. 일단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송을 한다고 치면은 언제도 24시간 방송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 집중해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고 그게 제일 많이 달라졌죠. 이제 캐스해도 돼요? 조금만 더 했다. 엄마 언제 술집에서 여자는데 거짓말 있잖아요. 우리 엄마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엄마가 언제는 술집에서 저 자는데 갑자기 어지러서 계속 막 울면서 막 그만두고 엄마는 저를 낳은 날까지 일을 했대요. 출산휴가도 없는 프리랜서라 그랬대요. 정규직이 되면서 나아졌지만 지금은 저녁마다 달리기 선수로 변신한 우리 엄마. 프리랜서일 때는 고용 안정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고 다음 개편 때 내가 없어질지 모르고 이런 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막상 정규직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없지만 아이를 어떻게 계속 키워야 되나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엄마처럼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모든 엄마들 힘내세요.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밤에도 나가서 일을 하는 이 모성들, 이 프리랜서 작가들, 방송 노동자들, 이분들은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모성 보호를 위해서 그 직장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법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 특히나 보육의 문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나 또는 뭐 조직이나 기타 우리 사회가 함께 아이 돌봄에 같이 노력해야 된다. 여기는 예술인 엄마 아빠가 일을 해야 할 때 저와 같은 어린이들이 놀러 오는 곳이에요.
한국에 있는 돌봄 센터들은 대부분 주 5일 근무자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라든가 주말, 공휴일 이럴 때는 이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방식이 예술인들의 활동의 시간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기간이라든가 공휴일 같은 경우, 주말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시간대인데 맡길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런 예봄센터를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는 엄마가 일하는 동안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면 된대요. 이런 곳이 상암에 있다면 참 좋겠죠? 선생님. 아, 저보다 살짝 큰 언니가 첫 손님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안 가고 이곳으로 왔나 봐요. 저기 그 피아노원에서 찾아오든지. 일정치 않은 시간들을 다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돌봄 센터가 있어서 저희 같은 이제 이렇게 예술인들,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는 이런 예술인들한테는 참 좋은 시설이죠. 주 5일 근무자가 한국에 그렇게 많을까? 그 이외의 소상공인이라든가 다양한 직업군들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주 5일 근무자에 맞춰져 있는 모든 서비스 체계, 돌봄 체계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동네마다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동네의 다양한 부모들의 직업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런 필요성을 좀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내 걱정 없이 일하고 우리는 부모님이 일할 때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기타 이제 그런 직장 부모들을 위한 그런 상생형 어린이집 설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각 부처마다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소관 업무 하시는 공무원분들하고도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맞춤형으로 상암 DMC에는 꼭 우리 미디어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기운 내세요. 네, 영상이 나가는 동안 권 의원님 그리고 양 센터장님께서 아이고 하셨는데 뭐 남의 일 아니겠죠. 아까 영상을 계속 뚫어져라 보시던데 예, 단순히 우리 나오는 그 아기 공주님이 이뻐서만은 아니겠죠? 네, 이쁜 공주님을 볼 때는 웃음이 가득하다가 저 현실을 보니까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 미디어 종사자들의 고충이 정말로 심각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 아이를 길러낸다는 게 여성 노동자가 또 여성 노동자에게 넘겨가는 책임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마음에 아파서 지금 제가 이제 초등학교 쌍둥이 아들 2학년 키우고 있는 저도 직장맘이거든요. 잠깐만요. 초등학교 쌍둥이 아들이 키우신다고요? 예, 2학년. 와, 영웅이시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예, 엄마 찬스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영상에 나온 모습이 사실은 미디어 직종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엄마들의 모습이긴 할 텐데 그중에서도 이제 미디어 산업의 프리랜서 분들이 더 심각한 거죠. 출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곧 고용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산 기피 현상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예. 자, 2020 상암 미디어 여성 페어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민 영상 특이점. 우리가 놓친 미디어, 여성, 노동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상암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직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어떤 직군에서는 일자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어떤 직군에서는 방역 수칙을 전혀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을 강행해야 되고 그래서 방송 현장의 안전 문제와 고용 문제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공적인 돌봄이 아예 없어진 상황에서 여성들이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없는 일자리 속에서도 그 일자리마저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의 어떤 지원 체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대부분 그 4대 보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방치되고 있고, 그런 방치되는 직군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방송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안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제 미디어 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많은 분들 만났으면 좋겠고요.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날씨도 굉장히 좋네요. 적은 여성 노동자로서 아무래도 출산과 육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출산 후에도 자유롭게 또 회사에 복귀해서 원래 하던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게 그런 방안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직원이랑 여자 직원들이 승진하는 속도나 그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성 노동자도 좀 차별 없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난의 무게가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 직원보다는 영세, 중소, 자영업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 이런 분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정책 의제들을 좀 끌어내는 데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화려한 미디어 산업 뒤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미디어 여성 비정규직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고충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